현재 MACD 오실레이터가 제로 위에 있구나. 그러면 양운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구나.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는 관망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보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 지표를 본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할 길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 오늘 강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HTS를 키게 되면 좌측에 보조지표 카테고리가 나오죠. HTS 좌측에 이렇게 지표들 표시가 됩니다. 가격지표, 거래량 지표, 모멘텀 지표, 변동성 지표, 추세 지표. 그래서 5가지가 주요 보조 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사실상 해외 선물에서 거래량 지표는 잘 보질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안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 지표 이제 카테고리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나오죠. 가격 지표 대표적인 게 일목균형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볼린저 밴드가 있을 것이고요. D마크, 엔벨로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격 지표에 보시면 돼요. 다음은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에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C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I, 스토캐스틱 이렇게 주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죠. 보통 스토캐스틱은 슬로우, 패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은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격도, 그 다음에 LRS 이거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스 오실레이터 이 정도로 변동성 지표는 사용을 많이들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추세 지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 있을 것이고요. DMI,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MACD,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이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별 주요 보조 지표를 보면 가격 지표, 모멘텀 지표,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격 지표라는 것은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지표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대표적이고요. 현재 가격에서 얼만큼 상승할 수 있고 얼만큼 내려갈 수 있고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겠죠. 선행스팬, 후행스팬, 기준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은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6개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이 되는 거고 전환선은 9일 캔들 개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이 과거의 가격과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가격 지표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고요. 모멘텀 지표는 RSI, 스토캐스틱, CCI. 보통 과매도권과 과매수권이 표시가 될 겁니다. 과매도권에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과매수권에는 이제 매도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모멘텀의 강약을 우리가 지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멘텀을 베이스로 한 지표들 대표적인 게 RSI, 스토캐스틱이 되겠죠. 추세 지표는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비추세냐. 비추세는 박스권을 말하겠죠. 그래서 현재 추세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만든 지표예요. 대표적인 게 MACD, 그리고 MACD를 좀 더 활용한 게 MACD 오실레이터. 근데 어떤 증권사는 추세 지표에 이동평균선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역배열은 추세가 하락 추세겠죠. 정배열은 추세가 상승이겠죠. 그리고 어떤 증권사들은 가격 지표에 이동평균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정배열, 역배열이냐 아니면 단독 이동평균선 5일, 20일, 60일, 120일 이걸 단독으로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가격 지표로 갔다가 추세 지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변동성 지표는 현재 급격하게 변동성이 컸을 때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을 주는 변동성의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변동성 지표가 돼요. 보통 이격도, 이격거리가 커지면 좀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LRS, 그 다음에 플라이스 오실레이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차트에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 안 맞아요. 각 카테고리별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 지표에 장단점이 있겠죠. 모멘텀 지표도 장단점이 있어요. 얘도 장단점이 있고 얘도 장단점이 있어요.
추세 지표는 추세에 대한 베이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건 이 지표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를 같이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장점은 있는데 단점을 보완을 못하죠. 추세 지표밖에 이 사람은 차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ACD나 MACD 오실레이터 이 중에 하나를 택하고 볼린저 밴드를 본다거나 일목균형표를 본다거나 이렇게 클로스로 보셔야만이 장단점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RSI와 스토캐스틱을 같이 봐요. 이걸 왜 같이 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야죠. 똑같은 모멘텀 지표를 두 개를 뭐하러 보냐 이거죠. 차라리 스토캐스틱과 이동평균선을 본다거나 RSI와 MACD를 본다거나 이렇게 크로스를 해야만이 서로 간의 지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지표, 모멘텀 지표,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이 카테고리에 하나를 계속해서 크로스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제 양복처럼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차트는 일목균형표죠. 그리고 아래는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현재 MACD 오실레이터가 제로 위에 있구나. 그러면 양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구나.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는 관망이 되겠죠. 반대로 이 이후부터는 제로 아래죠. 근데 여기에서 전환선이 깨지고 기준선이 깨졌다. 여기서부터는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보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 지표를 본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세팅,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뭐예요? 가격 지표죠. 그리고 밑에는 스토캐스틱.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그 다음에 과매수권이구나. 현재 양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과매도권이구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항상 세팅은 가격 지표, 추세 지표, 가격 지표, 모멘텀 지표 이렇게 엇박자로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하셔라. 또 하나 이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세 지표일 수도 있고 가격 지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SI, 모멘텀 지표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탔구나. 근데 현재 RSI가 위로 올라왔구나. 그럼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스토캐스틱, MACD 각각이 다 다른 지표들이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는 보셔도 충분하죠.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로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되어 있는 카카오 단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진심인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